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단자연구소 이문율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326강으로 노랫가락을 의미하고 있는 셋단자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노랫가락을 의미하고 있는 음표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가락을 표현하고 있는 6개의 한자들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셋단자 들어가겠습니다. 구불곡자입니다. 구불곡자는 굽다라는 의미가 있고 가락이나 곡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불곡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할 말자에 해당되는 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미지요. 그리고 뚫을 곤자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뚫을 곤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구불곡자여서 구불곡자가 표현하는 그 굽는 것은 말에 두 사람이 고려되면 굽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락이란 음악적 통일을 이루는 음의 연속이나 노랫가락을 세는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가락을 이루는 음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구불곡자는 입에서 굽이치며 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내 입장이 분명할수록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사연이 있어서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의견의 일관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안방에 가서는 어머니 말을 듣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내가 문제라고 하고 아내에게는 어머니가 문제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오히려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말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굽게 된 것이죠. 구불곡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뚫을 곤자가 2번 겹쳐 있어서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할 말자가 결합해서 말에 두 사람이 고려되면 굽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의견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되는 것이지요. 구불곡자는 굽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하려면 음을 높였다 낮췄다 또는 꺾었다 하면서 굽이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노랫가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기본적으로 말이 굽이쳐야 되는 것이죠. 말이 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불곡자가 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불곡자는 셋단자 143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를조자입니다. 고를조자는 고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으며 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를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주자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를조자여서 고를조자가 표현하는 그 고른 것은 말씀이 두루 미치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다 차이가 없이 한결같은 것을 고르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합창으로 노래를 부를 때 각자 자기의 색깔을 숨기고 전체와 화음을 맞추면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고를조자는 말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전체를 두루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두루자가 결합해서 말씀이 두루 미치는 모양을 고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에서뿐만 아니라 그림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예배당에서 한 사람의 연사 목소리가 전체에게 두루 미치는 모양도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에게 두루 미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입엽자입니다. 입엽자는 잎, 꽃잎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입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풀초자와 회색자와 나무 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많은 풀들이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나무에 많은 잎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 바로 입엽자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입엽자여서 입엽자가 표현하는 그 잎은 나무에 달린 많은 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많은 풀들이 잎인 것이지요. 사람의 입에서나 생활 현장에서 나는 소리에 가락도 있지만 자연에서 들리는 가락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의 세기만큼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가락을 맞추는 것이죠. 입엽자는 나무에 달린 많은 풀들이 잎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표현할 때 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그 소리를 가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릴향자입니다. 울릴향자는 울리다 또는 음양 또는 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울릴향자도 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울릴향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시골 향자에 해당되는 시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겨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소리 음자에 해당되는 소리를 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울릴향자여서 울릴향자가 표현한 그 울림은 시골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는 소리인 것이죠. 자연의 소리 또는 아이들 소리가 북적이는 곳이 시골이고 고향입니다. 시골처럼 평화로운 곳에서는 산울림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있고 힘들게 일하는 중에 장단을 맞추어 부르는 노동요도 있습니다. 울릴향자는 시골을 의미하는 시골 향자와 소리를 의미하는 소리 음자가 결합해서 시골에서 나는 소리를 울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울림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도 도자입니다. 법도 도자는 법도를 의미하고 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윤례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법도 도자를 이미지로 풀어보면 집업자와 스물입자와 또 우자로 결합되어서 스물입자는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십자가 두 번 겹친 모양으로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집을 의미하는 지붕의 이미지와 한 가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가족이지요. 6명이나 되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법도 도자여서 법도 도자가 표현하는 그 법도는 집에서 반복하는 많은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집이라는 한 공간에서 살다 보면 숨길 필요도 없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마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달라서 제각기 행동하는 것 같지만 묘한 반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갔다가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집에서의 생활 패턴이 제각기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가족 간의 어지간해서는 겹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불편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법도가 생기는 것이죠. 법도 도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도 도자는 공간으로서 집을 의미하는 집엄자와 20이라는 뜻으로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스물입자와 반복을 의미하고 있는 또자가 결합해서 집에서 반복하는 많은 행동들에는 법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벌어지는 행동의 리듬도 아래 리듬도 포함해서 가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율자입니다. 법률율자는 법을 의미하고 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락을 의미하기도 하죠. 법률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천천히 걸어갈 척자에 해당되는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마침내 율자에 해당되는 배가 항해하면서 마침내 항구에 도착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법률율자여서 법률율자가 표현하는 그 법은 경험을 통해 마침내 내린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습관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배우는 지혜도 있게 됩니다.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행동에 변화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법률율자의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는 천천히 걸어간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들의 경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율자는 분율이라고 있기도 하지만 마침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침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법률 율자는 경험을 통해 마침내 내리는 결론이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는 습관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나름의 가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법률 율자는 경험을 통해 마침내 내린 결론에는 가락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율자는 세트한자 199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락을 의미하고 있는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굽을 곡자가 표현하는 굽는 것은 말에 두 사람이 고려되면 굽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굽이치는 말에는 가락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고를 조자가 표현하는 고른 것은 말씀이 두루 미치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에 가락이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또 잎 옆자가 표현하는 잎은 나무에 달린 많은 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뭇잎이 흔들거림에 가락이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울향자가 표현하는 그 울림은 시골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자연소리에 가락이 있다는 것이지요. 법도 도자가 표현하는 법도는 집에서 반복되는 많은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의 행동에 가락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법률 율자가 표현하는 그 법은 경험을 통해 마침내 내린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행동 패턴에 가락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굽을 곡자는 굽이치는 말에 가락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고를 조자는 전체를 아우르는 말에 가락이 있다는 것이고 잎 옆자는 나뭇잎이 흔들림에 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울릴 향자는 시골의 자연소리에 가락이 있다는 것이고 법도 도자는 가족 행동에 가락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또 법률 율자는 습관적인 패턴에 가락이 있다는 것으로서 노래 중의 음색 변화와 전체적인 조화 또는 바람의 흔들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소리, 메아리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가락이 있다는 그런 소리로서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또 법도 도자는 공동체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 율자는 습관적인 개인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락을 의미하고 있는 한자들을 6개 모아서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